처음 코딩 파이썬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객체 지향이라는 그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절차 지향과 약간의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그 코드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은지, 여러 사람과 함께 프로그램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객체 지향,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주로 그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함수의 조합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의 절차를 가지고 어떤 그 논리의 그 전개를 쭉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필요하다면 조건문, if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어떤 명령은 실행을 시키지 않고, 또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 번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명령문들을 여러 번 실행시키면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좀 절차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면,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절차 지향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혹은 비슷한 일을 다시 해야 될 때 똑같은 코드들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안에서는 크게는 데이터와 기능, 쉽게 말해서 함수와 변수를 객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묶음으로 묶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틀림없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세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틀림없이 다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큰 묶음을 구성하는 그 단위로 살펴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크게 이런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보다는 조금 더 큰 묶음의 단위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쉽게, 우리가 그 인간적인 면에서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처음에 만드는 부분이 사실은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모든 컴퓨터가, 모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는 그 모든 그 디바이스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논리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객체 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논리 회로들을 가지고 객체 지향적으로 보이게 우리가 꾸며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그 다음부터 비슷한 것들을 만들 때 이전에 했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 간편하게, 조금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객체 지향이 없었어요. C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C++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약간 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객체 지향을 가지고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만드는 하나의 틀이 있고 하나의 디자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이거를 보통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차를 만들 수 있는 커다란 디자인, 이를테면 뭐 차체가 있을 거고, 엔진이 있을 거고, 뭐 유리창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 틀이 있을 거고, 그 틀을 클래스라고 부른다면, 이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뭐 유리창은 강화 유리를 쓰겠다, 엔진은 뭐 몇 기통짜리 얼마의 마력을 갖는 걸 쓰겠다, 바퀴는
폭이 얼마가 되고 두께가 얼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각각의 재료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제품들은 조금 다른 제품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제품들, 폴로, 미니, 미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실제로 나온 제품들을 객체라고 부를 거고요. 이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틀, 디자인 혹은 설계도, 이런 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는, 객체는 오브젝트, 실제로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클래스는 실제로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틀, 디자인, 설계도, 이거를 클래스라고 부를 겁니다. 자, 클래스에 속한 변수가 있고 클래스에 속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오브젝트에 속하는 변수와 함수가 있고요, 클래스에 속하는 변수와 함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속하는 변수와 함수는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 이 각각의 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질들, 그에 대한 그 값들이 변수로, 함수로 여기 주어지겠죠. 그리고 이 모든 차들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클래스 변수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속한 변수를 딱히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고요, 클래스에 속한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의 인스턴스 혹은 객체, 인스턴스와 객체가 지금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혹은 객체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고, 클래스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러면, 그냥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면서 그 안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셀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변수를 보면은 그건 객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들은 소스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함수와 클래스 메소드가, 일반 함수, 메소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부분은 뭐냐 그러면,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예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 목록에 그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떤 변수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한 개 변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변수는 파이썬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수 하나를, 함수를 만들 때 마치 그 매개 변수를 넣듯이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파이썬이 자동으로 값을 할당해서 쓰게 만들어져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 변수에 할당되는 것은 그 객체의 참조가 할당이 됩니다. 객체를 만들면서 그 객체의 어떤 주소 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할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변수는 일반적으로 셀프라고 씁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사용되는 이 변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클래스를 간단히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콜론을 붙여서 새로운 블럭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고, 네 칸을 띄워서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기다 쭉 쓰게 됩니다. 자, 블럭을 들여서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클래스가 다 만들어졌으면 지금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클래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름뿐인 클래스를 만들었죠. 두 줄로. 그리고 클래스를 person이라는 이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p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객체를 만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객체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화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메소드는 함수와 동일하다, 셀프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셀프라는 이 변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 앞에 있었던 거하고 약간
약간 한 줄 정도 좀 추가가 됐는데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df로 해서 함수를 만들었죠. say hi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 self, self라는 변수를 4개 변수를 하나를 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서 4개 변수를 두면 이 4개 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self라는 4개 변수를 전혀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이 self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클래스라는 이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만들면서 사용된 4개 변수고 이 self라는 이 4개 변수가 받는 값은 우리가 이 안에 어떤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객체가 자 여기 보면은요 P라는 객체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면서 그걸로 P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P라는 객체를 만들 때 만들어진 객체, P라는 객체죠. 그 객체 자체를 참조하는 게 이 self라는 약속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우리가 이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서 자동으로 이 self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P라는 객체를 가지고 이제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say hi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p.say hi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self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say hi라는 메소드는 어떤 값, 어떤 매개 변수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도 self라는 거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써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써줘야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self는 이 say hi라는 이 메소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nit, init 메소드는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호출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클래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클래스를 이렇게 불렀죠. 클래스를 불러서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P라는 객체를 만드는 것을 인스턴스화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그때 init, init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만들었던 건 init, init가 없죠. 이 메소드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호출이 될 수가 없죠. 있으면 그게 먼저 호출이 될 겁니다. say hi라는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요. 객체 생성 시 초기화 명령이 필요할 때 이 init 메소드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게 init 메소드입니다.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it의 앞과 뒤에 밑줄을 2번씩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 만들었던 say hi라는 여기 지금 언더바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ay hi의 self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여기 init, init 이 메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P라는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 메소드가 ini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줄 P equal person 가로치고 바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안에다가 바람이라는 이 문자열을 어떤 값으로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에다 집어 넣어 줄 겁니다. 자, 근데 person을 호출을 하는 순간 init이 이 init 메소드가 바로 호출이 되고요. 그러면서 self와 name이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게 되죠. 그런데 self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self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두 번째 name이 되는 거죠. 이 name에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이 바람이라는 이 문자열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값이. 그러면 바람이라는 문자열이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셀프, 여기 셀프라고 되어 있는 요 self.name, 이 셀프는 우리가 P라는 객체를 만들었죠.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 객체, 요 객체를 참조를 하게 됩니다. P라는 이름, P라는 객체에서 자 점을 찍어서 요 객체 안에 있는 P라는 객체 안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 자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name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밖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BARAM이라는 이 문자열을 집어넣어준 그 값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self.name에다가 바람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이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이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고 얘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init이라는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P라는 객체 안에서 자 점으로 연결이 되죠. say hi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say hi 이게 지금 호출이 되죠. 그러면서 self 자기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P라는 요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rint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 hello my name is 여기다가 자기 자신의 그 P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 name이라는 변수, P라는 여기죠, 이거죠. 우리가 위에서 자동으로 만들었죠. init이라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그 객체의 name이라는 이름의 그 변수 안에 우리가 바람이라는 그 문자열이 들어갔고 여기에 그게 이렇게 들어온 게 다시 호출이 돼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init이라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